이 이야기는 한 장의 사진으로부터 시작해요. 길을 지나가다가 열려있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이는 잠김, 은은 열림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그런데 정작 문고리는 이도 의도 아닌 대각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잠긴 걸까요? 열린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두 가지 상태, 그 흑백의 논리로 매번 가름되어 왔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레조노트입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죠. 결국 그 평범이라는 것도 각자가 세워둔 기준들, 월급은 얼마 정도 받고 여가 시간은 어느 정도 있고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그런 기준들에서 모두 성공해야만 얻어지는 트로피일 테니까요. 오늘은 영상 제목에서처럼 중간의 삶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토르, 오딘, 로키 이런 등장인물들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 모티브가 북유럽 신화거든요. 그 북유럽 신화의 세계관에서 위그드라실이라는 세계를 구성하는 나무가 있고 우리 인간 세상은 미드가르드라고 표현해요. 그 뜻은 중간에 위치한 세계고요. 가지 쪽에 신들의 세계가 있고 뿌리 쪽에 괴물과 지옥의 세계가 있다면 줄기 쪽 중간에 우리 인간들이 위치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흔히들 인생은 레이스라고 표현하니까 별로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지만 차용해본다면 그 출발점은 우리의 생일이고 그 도착점은 죽음일 텐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삶의 순간들은 그 중간의 지점들인 거죠. 이처럼 삶은 본질적으로 중간점에 위치한다고 봐도 무방하지만 정작 우리는 종종 그 삶들을 성공 또는 실패의 시선으로 매 순간 평가하곤 하죠. 이어지는 챕터들에선 그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중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논리의 집약체인 과학을 소재로 삼았고요. 따분한 과학 강의가 아닌 인문학적 비유와 비약이 잔뜩 들어간 흥미로운 이야기일 테니까요. 아무쪼록 오늘도 편한 마음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회의 고용 형태를 직장인과 프리랜서, 자영업자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안정적인 수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자금을 스스로 운용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직장인은 초식동물에 가까울 테고 매번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먹잇감이 될 일들을 사냥해야 하는 프리랜서, 자영업자들은 일종의 육식동물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작년까지 직장 생활을 했고 퇴사 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도 해봤다가 다시금 제 꿈이었던 뮤지션과 지금은 또 창작자인 유튜브 컨텐츠에 도전하고 있죠. 제 비유에 따르자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생태를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인간은 잡식동물이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제 비유를 재고해보는 거죠. 초식동물로 비유했던 직장인분들도 더 나은 조건을 위해 꾸준히 자신을 갈고 닦는 사냥을 하고 있고 육식동물로 비유했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결국 그 목적을 타고 올라가면 안정과 생계라는 풍요로운 들판에 당도하는 거죠. 처음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이분법으로 비유했던 제 마음은 사실 합리화에 가까웠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월급 나오는 직장들을 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 그런 걱정 어린 말을 해올 때 전 반발심이 들었던 거죠. 난 내 능력으로 사냥해서 쟁취하는 육식동물이니까 너희 같은 초식동물은 평생 풀이나 뜯으라지 하는 치기 어린 마음에 빠져있던 거예요. 결국엔 이 생각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지만 돌아보면 또 한 번의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에 빠진 셈이었죠. 초식동물이라고 늘 배부른 거 아니고 육식동물이라고 늘 사냥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리해보자면 인간은 어디까지나 잡식동물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직장인이라고 해도 안정적인 월급 너머의 가치,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나 자아실현의 영역이 존재하고 예술가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마주해야 하고 자신을 지탱해줄 안정적인 기반, 대중성이 필요한 거죠. 그 안에서도 성공과 실패는 매번 혼잡하게 섞여 있을 테니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초식동물의 안정적인 시야나 육식동물의 도전적인 시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은 중간의 삶, 잡식동물의 균형이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볼게요. 어느 자기계발 서적들에서 흔히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말이 있죠. 물은 99도에서 끓지 않는다. 100도가 되어 끓기까지 수면 아래의 점진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좋은 말이죠. 여기서 또 삐딱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끓지 않은 물은 실패한 물이고 끓어서 수증기가 되면 성공한 물인가? 애초에 기압이 낮아지면 산 꼭대기에서 밥이 설익는 것처럼 그 아래 온도에서도 물이 끓거든요. 그 반대로 관행각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물의 어느 점이라고 알고 있는 0도씨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도 액체 형태로 존재하는 물이 있고요. 우리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고 취업 준비, 이직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물을 끓이거나 얼리는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수증기가 되어 날아오르거나 단단한 얼음으로 몸집을 키우고 자리 잡는 것을 성공으로 여기기 쉽죠. 그렇기에 그 중간 지점 상변화의 단계들은 고통스러운 과정으로 여겨지고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물을 500ml 이렇게 넣으라는 대기업 석학분들의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 수치가 실제 물의 증발량과 스프와의 농도까지 고려한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100도씨가 되어서 물이 팔팔 끓어도 표면에서 증발되는 물이
물이 있는 반면 아래에서 끓으면서 스프를 머금는 물도 있다는 거죠. 돌아보면 라면 수증기를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결국 증발하지 않고 남아있는 물이 맛있는 거지. 결국 그 상변화의 핵심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물체의 상이 변한다고 해도 그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든지 온도가 내려가면 수증기는 다시 물로 응축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얼음은 다시 물이 되니까 난 수증기니까 성공했어, 난 아직 물이니까 실패한 거야, 이런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나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물이었다라는 그 중간 지점들을 상기한다면 라면 스프를 머금은 물처럼 그 모든 과정들도 동등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 볼게요. 생물학도 말해봤고 물리학도 건드려봤으니까 천문학도 빠질 수 없겠죠. 베텔게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오리온자리 알파성이고 태양 질량의 16배 정도 되는 엄청 거대한 초거성이에요. 그리고 이 베텔게우스가 더 유명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별의 종말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죠. 학자들은 이 별이 수십에서 수백만 년 뒤에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을 했는데 천문학이 참 재미있는 학문인 게 이 가능성엔 사실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만 너무 멀리 빛의 속도로 600년도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보는 오늘의 베텔게우스는 600년 전의 모습이고 열심히 그의 부고가 우리에게 날아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 베텔게우스의 사례도 중간점이 가진 반짝임을 보여주는 예시이지 않을까.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감상해졌는 그 어떤 별들도 정확한 동시점의 별들이 아닌 거죠. 탄생과 죽음 사이 아득한 우주 공간을 건너 전해져 온 별들의 중간 지점, 그 삶의 반짝임들을 보고 있는 것이고 수백 수천 광년의 시차는 그 중간점을 연장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치인 셈이죠. 이 지점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신체와 DNA를 구성하는 무거운 원소들은 별의 장대한 삶을 지나 베텔게우스처럼 폭발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들이고 우주에 떠돌던 그 별의 조각들이 지금의 우리를 구성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별의 자식들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기일을 성대하게 매듭짓는 것처럼 별의 생태에서도 탄생과 소멸의 순간이 더욱 부각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저는 칼 세이건 선배님이 주목했던 별의 종말 단계, 우리에게까지 남아있는 무거운 원소들 뿐만 아니라 그 별들의 생애, 수소를 헬륨으로 또 가벼운 원소들로 바꾸며 아름다운 별빛을 내는 그 중간 과정도 비춰보고 싶었어요. 평이하게 반짝이며 흘러가는 하루들에도 별은 내부를 끊임없이 누르고 스스로 불태우면서 핵융합하고 있고 우리의 내면도 마찬가지로 기쁨과 슬픔을 핵융합하면서 각자의 빛을 내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까만 세상에 어린 별빛으로 태어나 중간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색으로 빛나고 더 나아가 죽음의 순간까지 새로운 별빛들을 위해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생각들, 경험과 사랑을 별 조각의 형태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여기까지가 중간의 삶에 대한 제 생각들이었고요. 사진 한 장으로부터 시작된 가벼운 기획이 대본 작업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서사시로 완성된 것 같아요. 굉장히 난해하고 지루할 수도 있었을 이야기도 이 지점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사회의 돈과 명예, 성취를 먹고 사는 동물로서 초식과 육식 사이의 중간점, 잡식동물이라는 점을 상기하며 그 균형을 추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상변화의 순간들, 끓어오르고 얼어붙는 특정 지점뿐만 아니라 그 사이의 온도들 또한 라면 스프를 머금은 물처럼 그 본질과 중간점의 맛을 느끼면서 그리하여 우리는 각자 빛나는 하나하나의 별들로 중간의 삶이 보여주는 반짝임을 세상에 전하고 더 나아가 그 끝에선 새로 태어날 별빛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해본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오늘의 이야기가 자칫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던 중간의 삶을 조금이나마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길 바라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